김법무사가 녹음기를 재생하자 거실의 말순 할머니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사실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고 말순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치매라고? 다 기억하고 있다. 두꺼운 공책을 펼치며 모든 대화를 날짜별로 기록한 증거를 보여주는 순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한옥집 마당에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기와 사이로 떨어지는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었죠. 이 집의 주인인 박말순 할머니는 올해로 75이 되셨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면 김장 준비로 바쁘셨을 텐데 요즘엔 그런 기력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때때로 허공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약 드셔야죠. 며느리 지연이 물컵과 함께 약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지연은 4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엔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게 표정에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 하는 약이지? 말순 할머니가 흐릿한 눈으로 약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기억력에 좋다는 약이에요.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거잖아요. 지연의 목소리엔 미묘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고 있었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드셨어요. 그런데 약을 먹고 나서도 계속 물컵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 컵이 처음 보는 물건인 양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이 컵이 우리 집 컵 맞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컵은 말순 할머니가 10년 넘게 쓰시던 컵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고르셔서 아끼던 도자기 컵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컵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인사동에서 사신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컵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증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48살의 가장이었어요. 요즘 들어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에서부터 지연의 피곤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수가 말순 할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민수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혼란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 너 누구니? 말순 할머니가 아들을 빤히 쳐다보며 물으셨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못 알아보시는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 민수예요. 아들 민수. 아, 민수. 맞다. 우리 민수. 말순 할머니가 이제야 기억해낸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잠시 후 말순 할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대화 자체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저녁? 언제 저녁을 먹었지?
말순 할머니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지연이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어머니, 1시간 전에 드셨잖아요. 미역국이랑 생선구이.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민수와 지연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런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 상태가 정말 심각해진 것 같아. 지연이 민수 곁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나?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최근 몇 달 동안 어머니의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보, 지연이 주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얘기도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집이며 재산 정리 말이야. 어머니가 지금은 그나마 의사소통이 되지만 나중에 정말 심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도 복잡해질 수 있잖아.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한옥집은 서울 외곽이라지만 땅값이 꽤 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적금과 주식도 상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모은 재산이었죠.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완전히 판단 능력을 잃으시면 더 복잡해져. 지금이라도 후견인 같은 걸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연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치매 환자를 둔 가정에서는 재산 관리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방 안에서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물 좀 가져다 줄래? 민수가 물을 가져다 드렸는데 말순 할머니는 물컵을 받아들고서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걸로 뭘 하는 거지? 말순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물 드시려고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민수와 지연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에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침 고등학생인 딸 수진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기억을 잘 못하셔. 치매요? 민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도 근심이 어렸어요. 할머니를 무척 따르던 손녀였거든요. 그럼 할머니 병원에 계속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지만 병원에서도 완치는 어렵다고 하더라. 수진은 할머니 방으로 가서 안부를 여쭤봤어요. 할머니, 수진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수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수진이? 누구지? 수진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수진이를 알아보셨는데 이제는 손녀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일찍 주무시러 들어가셨습니다. 민수와 지연 그리고 수진은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어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줬지만 이게 진행을 늦출 뿐이지 완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돌봐야 하는 건가?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고 수진이도 입시 준비해야 하고.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도리와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사이 말순 할머니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 민수가 살짝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이미 깊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베개 맡에는 안경과 함께 작은 수첩 같은 것이 놓여 있었어요. 그 수첩은 낡고 두툼해 보였는데 무엇에 쓰시는 건지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안에는 각자 다른 걱정과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말순 할머니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화면을 보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중얼거리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잦아졌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뭐라고 하세요? 말순 할머니는 지연을 돌아보며 깜빡거리셨습니다. 응? 내가 말했나? 네, 뭔가 중얼거리고 계셨는데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설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오후 3시경 민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인데도 회사 일로 외출했다가 온 것이었어요. 여보, 무슨 서류야?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회사 일이야. 민수는 얼버무리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사실 그 서류는 회사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재산 정리 관련 자료들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치매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러 다녀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민수가 말순 할머니께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어머니 점심 드셨나요?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점심?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지연이 부엌에서 나와서 설명했어요. 어머니, 2시간 전에 미역국하고 계란찜 드셨잖아요. 그랬나?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민수와 지연은 서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집 서류 같은 거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집 서류? 무슨 서류? 집 등기부등본이나 적금 통장 같은 거요. 말순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셨어요. 그런 게 있나? 잘 모르겠네. 지연은 민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 놓으신 서류들 말이에요. 금고나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영수. 영수가 정리해 놨다고 했는데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남편 이름을 부르셨어요.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가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아버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영수가 죽었다고? 언제? 말순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으셨어요. 민수가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냥 쉬세요.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기억이 오락가락하시니까 집이나 재산 같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재산? 무슨 재산? 이 집도 그렇고 적금이나 주식도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순 할머니는 지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집도 우리 명의로 바꿔야죠. 지연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지연을 말렸습니다. 여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언제까지 미룰 거야? 어머니 상태가 더 심해지면 법적으로도 복잡해진다고.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머니 일로. 수진은 할머니께 다가가서 안부를 여쭤봤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말순 할머니는 수진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누구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자신을 알아보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손녀 수진이. 수진이? 아, 그렇구나. 말순 할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진짜 기억이 아니라 그냥 맞춰주려는 마음만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봐, 이제 수진이까지 상처받잖아.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이런 상태로 계속 계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져. 특히 수진이는 입시 준비도 해야 하는데.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연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법무사한테 문의해 봤어요. 어머니 상태가 더 심해지기 전에 재산 관리를 정리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그런 걸 알아봤어? 지난주에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요양원? 어머니 혼자 계시기도 위험하고 우리가 계속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서류부터 정리해보자. 지연이 말순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 뭐 하는 거지? 그냥 집안 정리하는 서류예요. 복잡한 거 아니니까 그냥 여기에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말순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서 들여다보셨어요.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그냥 여기에 박말순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지연이 펜을 건네주자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으셨어요. 글씨체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적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잘하셨어요. 지연은 서류를 받아서 확인해 봤어요. 진명의 이전에 필요한 첫 번째 서류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말순 할머니는 수저를 들고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셨어요. 이걸로 뭘 하는 거지? 할머니가 수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말순 할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거실에 남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본 곳이 있어요. 지연이 브로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벌써?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잖아요. 대기 기간도 있고. 수진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거예요? 수진아, 어른들 얘기야. 하지만 할머니는 우리 가족인데 왜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해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현실을 봐야 해. 할머니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 그때 말순 할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민수가 발견했습니다.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살짝 방문을 열어봤어요. 말순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작은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수첩을 재빨리 감추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일기 쓰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두는 거야. 민수는 어머니가 수첩을 감추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너무 늦게까지 안 계시고 주무세요. 그래, 알겠다. 민수가 방을 나간 후 말순 할머니는 다시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표정은 낮에 보여주던 멍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민수네 집에는 친척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형인 민철과 그의 아내 영미, 그리고 막내 동생 민호까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어요. 명목상으로는 어머니 문안을 위한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철이 말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민철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누구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머니, 저 민철이에요. 큰아들. 민철이? 아, 맞다. 우리 민철이. 말순 할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진짜로 기억해내신 것인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영미가 다가와서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편찮다고? 나는 괜찮은데. 말순 할머니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말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막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겠다. 요즘 날짜가 헷갈려서. 그럼 지금이 몇 년도인지는 아세요? 몇 년도? 그것도 잘. 말순 할머니가 머뭇거리셨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의 치매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연이 본격적으로 화제를 꺼냈습니다. 형님, 형수님,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 재산 정리 문제예요. 이 상태로 계속 두면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아서요. 민철과 영미, 민호는 서로 얼굴을 마주쳤어요. 사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 민철이 물었습니다. 이 집부터 시작해서 적금, 주식, 보험금까지 모든 걸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부동산 감정서, 금융 자산 목록, 법무사 상담 내용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나와? 민호가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감정평가 받아보니까 12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12억? 영미의 눈이 번쩍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민철이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적금이나 주식은 얼마나 되는데? 적금이 3억, 주식이 2억 정도. 합치면 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총 17억 정도 되겠네.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머니 모르게 진행해도 되나?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판단하실 수 없잖아요. 나중에 더 심해지면 법적으로도 복잡해지고. 지연의 말에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간식 드릴까요? 말순 할머니는 수진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누구지? 우리 집 아이인가?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친척들 앞에서 할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시니까 창피하고 서운했거든요.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 아, 그렇구나. 말순 할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셨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이셨어요. 영미가 수진을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그래. 이해해야 해. 할머니는 이제 몰라도 돼요. 민호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이 수진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수진이가 많이 상처받았나 보네. 영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계속 이런 식이야. 할머니가 아무도 못 알아보시니까.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요양원을 알아봐야겠네. 이미 몇 군데 알아봤어요. 그런데 좋은 곳은 대기가 길더라고요. 돈은 얼마나 들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비싼 곳은 500만 원도 넘어요.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꽤 많이 드네. 그러니까 미리 재산 정리를 해놔야 하는 거예요. 요양원비도 나와야 하고.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집은 팔아야겠네.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기도 그렇고. 아직 안 팔았어요. 어머니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연이 말끝을 흐렸어요. 어머니가 지금 상태로 사인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민철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시도는 해봐야죠. 그때 민수가 말순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잠깐 서류 좀 봐주세요. 서류? 무슨 서류? 집 정리하는 서류예요. 간단한 거니까 여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말순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서 들여다보셨어요. 하지만 글씨가 작고 복잡해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그냥 여기에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지연이 펜을 건네주자 말순 할머니는 펜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셨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친척들은 모두 말순 할머니의 손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 사인 하나로 17억 원의 재산 분할이 시작될 것이었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중간에 멈추시더니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거지? 네,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사인을 완성하셨어요. 그 순간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제 법무사한테 가져가면 되겠네. 지연이 서류를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친척들도 안도의 표정을 보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를 무사히 넘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말순 할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집 매매 절차만 밟으면 되겠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요양원도 빨리 정해야 하고. 지연이 브로셔를 펼쳐보며 덧붙였어요. 그때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말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거예요? 수진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계속 돌볼 수는 없잖아. 하지만 할머니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수는 없어. 너도 입시 준비해야 하고, 엄마 아빠도 일해야 하고.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편 말순 할머니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수첩에 적고 계셨어요. 오늘 친척들이 다 모였다. 내 재산 얘기를 했다. 17억이라고 했다. 집을 팔겠다고 했다.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다. 할머니의 글씨는 낮에 보여주던 떨리는 모습과는 달리 또박또박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글씨 같았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인 수요일 밤, 말순 할머니는 온 집안이 잠든 시간에 조용히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향하시더니 서랍장 앞에서 멈춰 서셨어요. 낮에는 멍한 표정으로 계시던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열어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맨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집 매매와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역시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부동산 감정서, 매매 계약서 초안, 법무사 상담 메모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2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5억은 좋게 나올 텐데 할머니가 감정서를 보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낮에 보여주던 흐릿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서류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넣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두꺼운 공책을 꺼내셨어요. 그 공책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일들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지연이 처음으로 재산 정리 얘기를 꺼냈다.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3월 22일 민수가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재산 상속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4월 3일 지연이 요양원 브로셔를 가져왔다.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인 것 같다. 할머니의 기록은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가족들의 대화 내용, 표정 변화, 심지어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4월 10일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내 재산이 17억이라고 계산했다. 실제로는 20억은 넘을 것이다. 모두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할머니는 펜을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실망이 어려 있었어요. 수진이만이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 아이도 점점 상처받고 있다. 가족들이 나를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아이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할머니는 다시 펜을 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하셨어요. 지연이가 집 매매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했다. 나는 모르는 척 사인해 주었다. 하지만 그 서류의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급매 처리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공책을 침대 밑에 숨기고 잠든 척 하셨어요. 문이 살짝 열리며 민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말순 할머니는 잠든 척하며 가만히 누워 계셨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깊게 잠들어 계신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후 할머니는 다시 일어나서 공책을 꺼내셨어요.
민수가 확인하러 왔다. 내가 뭘 하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다시 평소의 멍한 모습으로 돌아가 계셨습니다. 지연이 아침을 차려드리자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글쎄, 잘 모르겠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 것 같아서. 지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어머니가 자주 헛소리를 하시니까 이것도 그런 증상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법무사 선생님이 오실 예정이에요. 법무사? 왜? 집 매매 절차 때문에요. 어제 사인해 주신 서류 확인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내가 언제 사인했지? 기억이 안 나네. 어제 하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그랬나? 요즘 기억이 너무 안 나서. 지연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앞으로의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경 법무사 김 변호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이 50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경험이 많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우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민수 씨 아내 지연입니다. 법무사는 거실에 앉아서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어르신께서는 어디 계세요? 저기 계세요. 어머님, 법무사 선생님 오셨어요. 말순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법무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더니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순 할머니가 어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제 집 매매 관련 서류에 사인하신 거 기억나세요?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썼던 것 같기도 하고. 법무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세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지연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일상 대화는 가능하시고 중요한 일은 이해하세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 할머니께 몇 가지 질문을 더했어요. 어르신,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몇 년도? 잘 모르겠네요. 오늘이 며칠인지는 아세요? 그것도 헷갈려요. 법무사는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이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어머니가 사인도 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의사의 정밀 진단을 받아서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때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 집을 팔면 제가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법무사와 지연은 서로 얼굴을 마주쳤어요. 할머니가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요양원. 그곳이 좋은 곳인가요? 네, 아주 좋은 곳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괜찮아요. 제가 집만 될 테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방에서 나온 수진이 할머니 곁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법무사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법무사가 돌아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고 가족들은 거실에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다시 공책을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셨습니다. 법무사가 왔다. 내 판단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할머니의 펜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적으셨어요. 내일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겠다. 이틀 후 금요일 오전 지연은 새로운 법무사를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협조적일 것 같은 젊은 변호사였어요. 박준호 변호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돈벌이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린 지연입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준비해온 계약서들을 꺼냈어요.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상태를 고려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전 변호사는 너무 까다롭게 굴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 많이 다뤄봤거든요. 그때 말순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멍한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변호사 선생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말순 할머니가 어색하게 인사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할머니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더니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오늘 날씨가 좋죠?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 이 집에서 오래 사셨어요? 여기가 우리 집 맞나요? 말순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으셨어요. 박 변호사는 지연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거든요. 어르신, 오늘 중요한 서류에 사인을 해주셔야 해요. 서류요? 무슨 서류죠? 집 정리하는 서류예요.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박 변호사는 계약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와 함께 재산관리 위임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성함을 써주시면 됩니다. 말순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글씨를 들여다보셨어요.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가족분들이 다 알아서 해드릴 거예요. 어르신은 그냥 여기에 박말순이라고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지연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순 할머니는 펜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물론이죠.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 가셨어요. 박말순. 글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서명은 완성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도 사인해 주세요. 박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재산관리 권한을 민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말순 할머니는 이번에도 별다른 질문 없이 사인하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눈이 서류 내용을 훑어보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해하신 거예요? 뭐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박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집 매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드디어 가장 어려운 단계를 넘긴 것 같았거든요. 박 변호사가 떠난 후 지연은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끝났어. 어머니가 모든 서류에 사인하셨어. 정말? 별 문제 없었어? 응. 박 변호사가 능숙하게 처리해줬어. 어머니도 별로 의심하지 않으시고. 그럼 이제 요양원도 정해야겠네. 이미 예약해놨어. 다음 달 초에 입소 가능하다고 하더라. 전화를 끊은 지연은 뿌듯한 마음으로 말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시고 싶어요? 점심이요? 지금이 점심때인가요? 네, 벌써 12시예요. 그렇구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반일 수업이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말순 할머니는 수진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누구지? 우리 집 아이인가?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시는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 아, 맞다. 우리 수진이구나.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는 진짜로 기억해내신 것 같지 않았어요. 수진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 아까 누가 왔다 갔어요? 응? 아, 변호사 선생님이 오셨어. 무슨 일로요? 그냥 어른들 일이야.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고했어요. 정말 잘 됐네. 이제 마음 놓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보, 왜? 어머니가 가끔 이상한 눈빛을 보일 때가 있어. 마치 뭔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 설마, 어머니 상태 봤잖아. 방금 전 일도 기억 못 하시는데. 그렇긴 하지만, 왠지 불안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다 끝난 일이야. 그날 밤 식사 시간, 가족들은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서 모두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다음 달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시게 될 것 같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건강 관리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곳이 있나요? 네,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나 같은 늙은이는 거기가 맞겠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이제 쓸모없다는 걸. 수진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는 쓸모없지 않아요. 수진아, 괜찮아. 할머니는 이해해.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인데 왜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해요? 지연이 수진을 타일렀습니다. 수진아, 어른들이 다 생각해서 하는 일이야. 생각해서 하는 일이 할머니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도록 하는 거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지만 그 얼굴에는 분명한 불만이 어려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일찍 주무시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말순 할머니는 잠들지 않고 계셨어요. 침대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공책에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박준호라는 변호사가 왔다. 집 매매 계약서와 재산관리 위임장에 사인했다. 모두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할머니는 잠시 펜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계약서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집값을 시세보다 3억이나 낮게 책정했다. 금매로 처리해서 차액을 빼돌릴 계획인 것 같다. 할머니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해야겠다. 할머니는 공책을 덮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우셨지만 잠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온 가족이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 5시였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해야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할머니는 전화기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김성호 법무사 사무실인가요? 아, 아직 안 열렸구나. 할머니는 시계를 보시더니 다시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아직 사무실이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오전 9시가 되자 할머니는 다시 전화기 앞에 앉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었어요. 여보세요. 김성호 법무사님 계신가요? 네,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김 법무사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만났던 치매 환자 할머니가 직접 전화를 한 것이었거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께 꼭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이요? 급한 일인가요? 네, 아주 급한 일이에요. 김 법무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거든요. 훨씬 또렷하고 정확했어요.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말순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누구랑 전화하셨어요? 응? 전화? 언제?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방금 전화하시는 소리 들렸는데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할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벌써 잊으셨나 보다 싶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그런데 나 오늘 어디 나가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요? 특별한 약속 없으신데요. 그런가? 착각인가 보네.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김 법무사를 만나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작정이었거든요. 오전 10시경 민수와 지연은 집 매매 관련 서류를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 왔어. 벌써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빨리 팔릴 것 같네. 응. 가격을 좀 낮게 책정해서 그런 것 같아. 지연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2억에 팔면 세금 떼고 나서 10억 정도 남겠네. 요양원비 빼고도 꽤 많이 남을 것 같아. 그 돈으로 우리 집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고, 수진이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고,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들뜬 기분이었어요. 그때 말순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뭘 그렇게 즐겁게 얘기하고 있니? 아, 어머니. 그냥 집안일 얘기예요. 그래, 나도 끼워줘. 심심해서.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복잡한 얘기라. 말순 할머니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며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연이 물었어요. 응? 나가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혹시 병원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진료 날이 아닌데요. 병원. 그게 아니고. 아, 맞다. 산책하러 나가려고.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동네만 한 바퀴 돌고 올게. 지연은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할머니를 말릴 이유는 없었어요. 그럼 멀리 가지 마시고 1시간 안에 돌아오세요. 알겠어. 말순 할머니는 집을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산책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김법무사 사무실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 가니 법무사 사무실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말순 할머니 맞으시죠? 김 법무사가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 법무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눈빛이 또렷하고 말투도 정확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말순 할머니는 가방에서 두꺼운 공책을 꺼내셨어요. 사실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 법무사의 눈이 커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치매인 척 연기를 해온 거예요. 가족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는 공책을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가족들의 모든 대화와 행동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르신이 쓰신 건가요? 네. 모든 걸 다 기록했어요. 누가 언제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김 법무사는 공책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치매 환자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그럼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네, 연기한 거예요. 얼마나 제 재산을 탐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김 법무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그럼 어제 다른 법무사한테 사인하신 서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 계약들이 유효한가요?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속여서 받은 사인이라면. 그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증거라면 충분히 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병원 기록, 치매 진단서, 그리고 녹음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짜라는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한 말들도 다 녹음했어요. 김 법무사는 할머니를 새롭게 바라봤어요. 이 할머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젊을 때 법원에서 서기로 일했어요. 법률 쪽은 좀 알아요. 그렇다면, 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김 법무사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든 걸 취소하고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해요. 가족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미 문제가 생겼어요. 저를 짐으로 여기고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는데 몸 가족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말순 할머니는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어요. 드디어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지연이 현관에서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안 되고. 산책했어. 날씨가 좋더라. 이렇게 오래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말순 할머니는 다시 평소의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 있을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공책에 글을 쓰셨어요.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10시 김성우 법무사가 말순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민수, 지연, 수진, 그리고 어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온 민철과 영미까지 모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오게 되어 죄송합니다. 김 법무사가 인사를 했어요.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저희는 이미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절차를 끝냈는데 지연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김 법무사는 서류 가방을 열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사실 어제 박말순 어르신께서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셨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언제 그런 곳에 가셨어요? 지연이 말순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어디 갔다 왔나? 기억이 안 나네. 김 법무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기억이 안 나시나요? 뭘 기억해야 하는데. 그때 김 법무사가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실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온 목소리는 분명히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멍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이게 어머니 목소리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법무사는 녹음을 계속 재생했어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치매인 척 연기를 해온 거예요. 가족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는 말순 할머니가 어제 김 법무사에게 털어놓은 모든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족들의 재산 욕심, 요양원 계획,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해온 이야기까지. 어머니, 민수가 말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말순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멍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놀랐지? 말순 할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다 기억하고 있다. 말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두꺼운 공책을 꺼내 오셨어요. 이것 좀 봐라. 할머니가 공책을 펼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개월간의 모든 일들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3월 15일 지연이 처음으로 재산 정리 얘기를 꺼냈다. 3월 22일 민수가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4월 3일 지연이 요양원 브로셔를 가져왔다. 가족들은 공책의 내용을 보며 점점 더 경악했어요. 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지. 너희들이 내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도, 집을 헐값에 팔려고 하는 것도,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모르는 척 하셨어요? 지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고 싶었거든. 내 가족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는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이미 다 들었어. 할머니는 공책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여기 봐. 너희들이 한 말 하나하나 다 기록했어. 이제 어머니 기억이 오락가락하시니 집도 우리 명의로 바꿔야죠. 마이너스 지연. 엄마, 이젠 그냥 요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마이너스 민수. 할머니는 이제 몰라도 돼요. 마이너스 민호. 가족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었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가끔 할머니가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수진에게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는 괜찮아. 내가 유일하게 나를 걱정해줬어. 하지만 저도 가족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때 막지 못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어른들이 다 정해놓은 일을. 김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법적인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속여서 받은 모든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라고요? 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네. 사기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집 매매 계약, 재산관리 위임장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모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단 어르신의 동의 하에서요. 말순 할머니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동의는 무슨, 이제 내가 직접 내 재산을 관리할 거야.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용서? 할머니가 차가운 웃음을 지으셨어요. 내가 죽기만 기다렸던 사람들한테 무슨 용서를?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요양원에 처박고 재산을 나눠 먹는 게 나를 위해서?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말순 할머니가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내가 젊을 때 뭘 했는지 알아? 법원에서 서기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민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맞아. 법원에서 30년 동안 일했어. 그런데 그냥 서기가 아니었어. 할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나는 법무사 자격증도 있고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도 있어.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신탁 관리 전문가 자격증도 있지. 신탁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내 재산은 이미 10년 전부터 신탁으로 관리하고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만들어놨지. 김법무사도 놀랐어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치밀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들이,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 헛짓이었지. 애초에 내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거든. 말순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시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잊은 게 아니라 잊은 척한 거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치매가 아니라 욕심이다. 그 말이 거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영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수진이 할머니께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여기서 계속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견딜 수 있었어. 김법무사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절차를 원상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지? 늙었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니야. 김성우 법무사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며칠 전까지의 멍한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위엄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으셨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니?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 편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성급한 게 아니라 탐욕스러웠던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담담했어요. 어머니의 돈이 얼마나 되는지, 집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런 것만 생각했잖아.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지.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나도 너희들을 똑같이 대해야 마땅하겠지.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나도 너희들을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재산을 다 빼앗고 못 본 척하면 되겠네. 어머니,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어.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과 다르거든. 나는 가족을 버리지 않아. 민수가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으로 갔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할머니가 민수를 내려다보셨어요.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살 거고, 나가고 싶으면 나갈 거야. 아무도 나를 강제로 어디 보내지 못해.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라고. 그때 수진이 할머니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할머니가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없으면 이 집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수진아, 고마워. 너만은 할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줬구나. 할머니는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할머니도 수진이가 가장 소중해. 그 모습을 보던 지연이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친어머니처럼?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내 친어머니한테도 이렇게 했을 거야?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용서받고 싶어? 네.
그럼 앞으로 진짜 가족처럼 지내봐. 내가 치매에 걸리면 끝까지 돌봐주고, 내가 아프면 간병해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줘.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내 재산에 대한 욕심은 완전히 버려. 내가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일이니까.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 재산에 관심 없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좋네. 할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사실 나는 이미 내 재산의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어. 네.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맞아.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기로 했지. 나 같은 할머니들을 위해서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그럼 남는 재산이 많지 않겠지? 그래도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는 충분할 거야. 할머니는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기부 약정서야. 이미 법적 효력이 있어. 가족들은 서류를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고 깨달았거든. 돈이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 말이야. 하지만 뭐,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맘 아냐? 할머니의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해둘 게 있어. 할머니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 집은 수진이 이름으로 신탁해놨어. 수진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맞아. 수진이만이 나를 진짜 사랑해줬거든. 그러니까 이 집은 수진이 것이야. 수진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계속 사시는 게 좋아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야. 내가 어른이 되면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거야.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계획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수가 애원했어요. 다시 생각하라고? 너희들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때 다시 생각해 봤니? 그건 이제 늦었어.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할머니는 창가로 가서 마당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진짜로 뉘우치고 있다면 앞으로라도 잘해봐. 그럼 내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 정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변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처음으로 할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예전처럼 할머니를 무시하거나 짐처럼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수진이 할머니께 반찬을 올려드리며 물었어요. 맛있어. 우리 수진이가 정성껏 해줘서 더 맛있네. 제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맛있어. 고마워. 그 짧은 대답이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거실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부터 나는 다시 이 집의 어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고 내 어머니.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살아보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니야. 늙은 사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치매에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어. 그때는 부탁이야. 끝까지 가족으로 남아 있어줘. 어머니,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진짜 가족으로요. 좋아. 그 말 믿을게.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셨어요. 더 이상 가족들을 의심하거나 혼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침대맡에 놓인 두꺼운 공책을 보시며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이런 건 필요 없겠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공책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도 가족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볼 생각이었거든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치매가 아니라 욕심이다.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조용한 밤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제게는 따뜻한 응원이자 큰 격려가 됩니다. 사연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